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분위기가 많이 썰렁해요. 여러 가지 여건상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도 하고요. 뭐 나름도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좀 맞이해서 보니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찹찹한 느낌을 지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한 느낌마저도 들죠. 뭔가 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하지만 원래 증시라는 것이 그런 속성을 좀 갖게 되는 거죠.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쁠 때도 있고요. 또 나쁠 때는 더 빠질까 봐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갖게 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한데 일단 분위기는 그렇지만, 특별히 시장이 크게 나빠질 정도로 또는 위험한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조정이 조금 길어져서 미국 대선 전 11월 초, 11월 4일 날이 되겠죠. 자, 그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의 부담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조정 길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 또 최근 들어 미국 시장의 동향 및 현재 외국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보면 그 조정이 그런 정도로 길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바로 시장 상황은 급반전될 소지가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최근 장세는 센티멘탈 장세입니다. 시장 참가자들 및 시장 전체 분위기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지수 따라서 지수에 사실은 약간 무관하거나 또는 지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편적인 개별 종목 장세인데요. 그런 모습조차 안 나오고 있죠. 지수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시세마저도 동반해서 같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정도로 시장 분위기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일 때 더욱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체적인 지수 탄력성이나 각계 종목들 주가 탄력성이 상당히 변화무쌍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 주 중에 그런 상황으로 반전될 가능성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타진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특별하게 어떤 기법을 동원을 하고 특별한 종목을 발굴을 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면서 과만 좌초하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성과가 안 좋습니다. 거의 90% 이상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내가 갖고 있는 우량주, 추세적으로 그러한 상승세의 중심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뚝심 있게 계속 가져가 주는 것이 오히려 지금 당장은 느리더라도 현재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정도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로 보더라도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있죠.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뭐 현재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그 종목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향후 2025년 정도 되면 20만 원 정도는 넉넉히 간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뭐 2025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앞으로 3년 내에 20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네이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화학 또는 현대모비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인데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를 좀 더 가치를 가치보다 성과를 좀 더 두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자 이런 종목들로 무장을 해서 우리 포트폴리오 중심을 삼아준다고 한다면 큰 실패 없고 시장이 좋을 때 그들을 통해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장의 핵심이라고 우리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상당한 정책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분야가 있죠. 바로 태양광이고요. 또 현대차 그룹의 변화와 관련돼서도 정의선 취재가 되면서 그와 관련된 어, 그룹 차원에서의 엄청난 변화, 또 그와 관련된 잠재력과 관련돼서 현대차와 관련된 종목들도 봐야 된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모비스가 그런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해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바이고요. 자, 그런 것이 이제 기본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수소차 테마, 수소차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전망 및 배경 등은 뭐 그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것보다는 수소차 테마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 들어 뭐 SK가스까지도 그에 부응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 종목들의 성격을 좀 파악해보고 현재 장비로 가져갈 종목들이 무엇이 있으며 특히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할 것인지를 짤막하게 종목별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솔루션인데요. 뭔가 이 그룹도 어, 첫째 아들이 김동관이죠. 현재 하나솔루션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뭔가 큰 대변화가 좀 만들어지는, 현재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기로에 있는 어떤 종목이나 상황이 큰 어떤 기회를 주기도 하죠. 물론 위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위험보다는 기회 요인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초점 맞춰서 하나솔루션을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뭐 오름전만 하더라도 하나그룹은 조금은 별 볼 일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크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종목을 잡아줘야 크게 성공한다는 거죠. 삼성그룹도 그랬잖아요. 옛날 이재용 전에 이건희 체제가 되면서 큰 변화가 있듯이 이번에도 하나그룹이 뭔가 재탄생하는 어떤 초기 단계에 이런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솔루션이 있죠. 자, 하나솔루션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사항 연락처는 010-2420-053 보고 계신 화면 우상단에 제공이 되는 창구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뭐 특별한 건 없죠. 추가 보양책 협상이 정치적인 선택상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 이제 트럼프가 서두르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위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악재로 작용된다는 건데 사실 이미 그 카드를 알고 있는 이상 그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될 소지는 적고 오히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반전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자, 유럽의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한 것이라 미국도 한때 6월달, 7월달 그 당시에 확진자 수가 4만 명, 5만 명이 될 때 그조차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이것도 이례적인 단기 악재로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LG화학과 관련돼서 물적 분할 찬성 권고가 나왔죠. 잠깐 LG화학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G화학 주주 피해는 없다. 회사 내부 조직 개편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을 전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2대 양대 의결권 자문기관 글래스 루이스라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물적 분할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업체로 그렇게 분사된다는 그 자체를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평생 데리고 사는 외형적으로는 세대주이지만 하지만 평생 데리고 사는 내 자식이다. 이익도 공유하고 성장도 100%내 자식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전혀 피해가 없습니다. 비록 비단 이 업체 글래스 루이스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수급을 통해서 확인이 되죠.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반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매수했던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LG화학입니다. 10월 달 들어서 8일 거래일 동안 3,898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9월 16일 날이
분사한다고 발표한 날이죠. 그때 이후로도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물론 기관들이 매도했다고 치지만 아주 많은 매도는 아니고 그것도 10월 달 들어 집중됐다 하는 측면에서 시장 때문에 매도한 것이지 LG화학의 그런 결정이 나쁘다고 보고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반 개인들이 걱정했듯이 그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매수할 이유가 없죠.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그러한 일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기우 어, 필요 이상의 걱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가 중장기적으로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무겁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된다 하는 관점으로. 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그 전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46원, 4원 올라가는 1147원.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이 정도가 큰 문제가 되는 정도의 환율 상승폭, 즉, 원화가치 하락폭은 아니죠. 평상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변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심리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친 것은 여전히 나스닥 선물입니다. 센티멘탈 장사이니만과 아주 미세한 어떠한 변수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장세에 그렇죠. 나스닥 선물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나스닥 증시가 전강 호약에 나왔다는 그 흐름만으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우리 증시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는 건데 이건 투자적인 것과는 전혀 무관한 단기적인 반응에 불과하다는 것에서 그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또 기관들이 쌍끌이 순매도했다는 건데 오늘 잠깐 보면 기관들 매도가 제법 되죠. 근데 그중에 기타 법인이 좀 있고요. 연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양쪽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네요. 연기금이 최근 현재 5거래일 동안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이건 단기적으로 아직 소화하지 못한 주식 비중 조절용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운용 자산이 순중 전체 운용 자산이 450조 이상, 550조 이상 되죠. 연간 순중 금액이 금액이 거의 한 50조 원 정도 매년 순중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은 계속해서 증시, 주식 쪽으로 할당이 되고 국내 주식에도 할당이 됩니다. 순중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연기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매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네, 거의 현재 추가적인 매도는 나오지 않고 어느 순간 순매수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타 법인 매도 어디도 나왔고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기타 법인 매도는 일반 회사를 뜻합니다. 아마 어제 상장한 빅히트 공모 물량 이거는 팔 수 있는 물량이 됩니다. 상장하자마자 팔 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물량이 차익 실현 차원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관 매도는 별 큰 문제는 없는 매도를 하는 거고 금융투자가 순매수는 오히려 의미가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빠지면 별반 더 빠질 이유는 없다. 특별히 시장을 강압할 그런 악재가 없다고 보고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베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프로그램 매수 중에 차익거래 매수가 들어온 것도 그런 것을 다소 이제 의미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죠.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는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확인하고 매매하는 경향이 있고 금융투자는 하루 정도 앞서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시차가 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은 뭐 조정을 받는 분위기지만 금융투자 그런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 바로 월요일에 바로 꺾어서 올라가거나 최소한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자, 금융투자는 시장 상황과 관련돼서 상당히 예민하고요. 민첩하게 반응하는 주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는 얘기는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은 그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들어가기 전에 수소차 테마주 잠깐 차트를 열어놓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수소차 테마들. 현대차,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수소차의 핵심 주체는 누가 뭐래도, 현대차가 되겠죠. 현재 수소차 자체, 넥소라는 브랜드로 현재 생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FCEV, 수소차와 관련된 모든, 현재 기술력 및 그 완제품은 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비스도 거기에 참가를 하고 있어서 모비스도 수혜 대상이 된다 하는 건데요. 저는 AD 자율주행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장기 투자 관점에서 현대차 및 모비스인데 자, 우리는 모비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왕이면 모비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약간 밀렸나요? 근데 크게 오히려 현대차보다도 모비스의 주가 탄력성이 물론 완만하지만 더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단기적, 중기적 관점에서도 모비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22만원 정도면 아주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모비스는 뭐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의선 체제의 아젠다, 그 신인 정의선 회장이 항상 주창하는 미래 성장 동력의 개념이 있죠. 이른바 모빌리티입니다. 어제 그 핵심 개념 3개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차세대 이동수단, 전기차, 수소차 및 현재 도심 항공 운동 그 모빌리티인가요? UAM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혁신 말씀드렸고요. EGMP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다. 더 이상 이동만 하는 수단이 아닌 향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변모하는 공간이 바로 차에 있는 공간이란 뜻이죠. 그런 공간으로 변모되고 있다. 즉 현재 공간의 혁명이다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그 맥을 짚고 그쪽으로 일관성 있게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정의선 신인 회장입니다. 상당한 비전과 그에 따른 성과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차 및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길게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단기 매매에 있어서 현대 글로비스는 쫓아가면서 매수하기 나쁘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현대 모비스 많이 흔들려요. 현대 모비스가 아니라 현대 글로비스죠. 고점에 쫓아간다는 무리입니다. 단기적으로 여전히 부담이 되는 상태,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매수한다면 17만원대 정도 수준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수소차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EM 코리아, EM 코리아가 수소차 스테이션, 즉 수소차 충전소라고 하는 아이템에 좀 투자를 하고 있죠. 6개의 충전소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에서 테마주의 핵심으로 물론 단기입니다. 단기로 이제 보자 했던 건데요. 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고 앞에 고점 2개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다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분위기가 수소차 유리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요. 지금 맥점에 즉 제가 사선을 오른쪽 우상단으로 그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사선을 하나 그려놨죠. 사실 요 지점 근처 즉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대략 한 6천원 근방이 되겠습니다. 6천원 근방이 사실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분위기가 유리할 때는 매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체적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정도로 단기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수소차와 관련된 말씀드릴 경우 SK가스입니다.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SK가스가 수소 스테이션, 수소 충전소와 관련돼서 SK가스가 활용된다는 것으로 부각이 됐다는 건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그 부분 주가를 보는데 11만원 근처에서 매수 타임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종목 주가가 결코 싸지 않고 거래량이 아주 많은 것도 하면서 많은 분량 하기보다는 적정할 때 눌림목 저점에서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는 건데 보다 역동적인 종목은 사실은 현재 그 뭡니까 EM 코리아고요. EM 코리아 그리고
좀 안전한 종목은 SK가스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고점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눌림목 저점에서 목표 수익률을 한 10 내지 15% 정도만 보고 하자는 것이고 EM코리아는 역동적인 만큼 단기 목표 수익률을 20%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들 종목, 근데 이들 종목 하기가 나쁘면 그냥 뚝심 있게 여태까지 우리의 해왔던 방식 그대로 계속해서 모비스 위주로 쭉 가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하나솔루션인데요. 이왕이면 하나솔루션의 신임 그 대표이사로 부임한 김동관 지금 김승현 회장의 아들 3명이 있죠. 그 중에 그 밑에 2남 3남은 한간에 이제 문제가 구설수에 올라왔던 그런 인물들이죠. 근데 이 김동관 장남은 그것과 관련돼서는 거의 깨끗한 것 같습니다. 인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괜찮은 그런 관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감이 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참고 삼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차트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하나솔루션이 뭐 주가가 요즘 엄청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만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발견됐다는 타이틀을 좀 걸고 싶은데요. 사실은 태양광만 따진다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1의 전성기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였었고요. 그 당시에 핵심이 되는 종목이 오시아였습니다. 오시아의 주가가 뭐 한 3년, 4년 사이에 20배씩, 50배씩 이렇게 올라왔던 그 당시의 배경이 바로 태양광과 관련된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때 전성기 이후에 진짜 참혹스러운 혹한기를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이죠. 2011년 이후에 중국이 급부상합니다.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또 그런데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국이기에 더욱더 중국의 부성은 시장 전체에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OCI가 2011년도, 2012년부터 대규모 적자로 반전이 됐고요. 지금도 적자 상태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넥솔이라는 업체가 무너지고요. 그렇게 탄탄했던 웅진그룹이 에너지, 태양광 사업에 진출하면서 망해버린 거잖아요. 한 그룹 전체가 와해가 됐습니다. 그 태양광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그나마 삼성정밀화학이나 하나케미칼도 했었어요. 하나케미칼 그 당시에 지금의 하나솔루션이죠. 폴리실리콘, 태양광 칩, 태양광 칩의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포기를 했죠. 오성공장, 당시 오성공장이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전기를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말이죠. 포기할 정도로 그때 업황은 진짜 개차반이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급전직하는 진짜 나락의 길로 그래서 기업들의 무덤이라고 했을 정도로 그쪽 사고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다는 거죠. 그게 10년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로선상에 있었던 업체가 바로 한화였습니다. 근데 한화의 선택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의외였고요. 의외였던 만큼 그 당시에 또 하나그룹의 김승영 회장 등 아들까지 구설수에 올라가면서 매스컴을 부정적으로 타면서 이 양반의 선택이 뭔가 좀 미스가 생긴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심까지 좀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한참 태양광이 안 좋을 때, 태양광셀의 세계 1위 업체, 내노라 하는 세계 1위 업체, QCL입니다. QCL이 매물로 나왔거든요. 안 되니까 매물이 나온 건데, 이 한화그룹이 그것을 덥석 물었습니다. 한참 안 좋을 때, 이제 막 안 좋게 되는 그 시점에서, QCL을 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2014년도에는 드림파마라고 하는 100% 제약회사, 제약회 자회사입니다. 이 업체를 그때 당시에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전망도 밝고, 그렇습니다. 바이오를, 제약사를 매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동안 계속 개발을 해서 결국엔 성공했다고 하는, 다빅트렐이라고 하는 바이오시밀러, 엠브렐의 바이오시밀러인 다빅트를 개발 성공한 식약처에서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약간 파기가 되는데 그 이후로 재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이오시밀러를 접었습니다.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 지금 뭐 셀트리온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그 당시 오성 공장을 받아서 상당한 어떤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비전을 먹고 주가도 많이 올라간 업체가 바이넥스였었거든요. 바이넥스가 그 공장을 받아서 지금의 생산 캐파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쨌든 바이넥스가 엄청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하나그룹의 이러한 선택은 진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 하나그룹의 이 관심을 좀 많이 그 접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안 쳐다봤습니다. 이 하나그룹을. 하나솔루션까지, 하나케미칼까지. 그 당시에 또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하나그룹의 캐시카우, 가장 중요한 업체는 하나케미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케미칼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 그랬다가, 김동관 장남이 경영 일선에 들어오면서, 그 장남이 미국에 건너가면서 하나 출시를 직접 진두지휘로 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18년도 작년 재작년이죠. 하나 출시의 하나 솔루션, 하나 케미칼이 합병하는 수준을 밟아서 2019년도에 완성이 됐죠. 하나 솔루션이 출범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별다른 기대를 안 했던 것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입니다.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태양광 자체 그 업황이 많이 달라졌고요. 또 그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한화 출시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자체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것이죠. 실적을 통해서 그것이 증빙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그렇게 어렵던 사실은 애물단지 역할을 했던 기업을 망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업 분야의 실적인데요. 태양광만의 실적입니다. 매출이 3조 5천억이나 돼요. 꽤나 됩니다. 전체 하나 케미칼, 하나 솔루션 전체 매출의 약 37%, 거의 40% 가깝게 됩니다. 지금 주력이 석유화학 부분이거든요. 석유화학 부분과 대등한 정도 수준의 매출 기반을 자랑한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2,240억 원이에요. 전체 그 영업이익이 약 3,700억, 800억 정도인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기여하는 정도가 60%나 된다는 거죠. 저는 석유화학이 계속 캐시카운 줄 알았더니 작년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그 정도로까지 이 창출력이 상당히 보강됐다는 것도 업황이 아주 좋았던 것도 아닌데도 아주 나쁘지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일입니다. OPM, 영업이익률 6.3% 정도라고 하는 건데 그만큼 사업이 굉장히 흑자 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6.3%라도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런 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은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 전부터도 미국 시장이 개화되면 조금 달라질 것을 했던 건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업황이 미국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개선이 됐고, 그리고 자체 경쟁력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여전히 OCI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신성 ENG나 또는 SDA나 SE에너지나 이런 업체들이 실적이 아주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 솔루션만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자체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PC, 설계, 뭐 자원 조달, 뭐 시공이라는 뜻인데 이를 통해서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어떤 그 뭡니까 에너지 솔루션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EPC로 공급한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통해서 고급화 전략이죠.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이걸 해낸 것 같아요. 그런 측면. 거기에다가 현재 다른 변화가 없어도 이런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데 또 타이밍도 좋잖아요. 일단 석유화학 부분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나 CA나 또는 LDP,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하죠. 이것도 주력 사업이거든요. 이쪽도 마진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정적인 게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민주당. 자, 이 사람이 거의 환경운동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 태양광에 상당히 중점을 두는 정책 공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해서 조 바이든 당선이 되면 그 사람을 통해 미국의 태양광 시장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한국판 뉴딜에도 태양광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를 해서 현재 영업 환경이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훨씬 더 좋아지고 그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라는 건데, 이를 통해서 실제로도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도, 내후년도 영업이익 규모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금년 좋아지는 실적 기반 EPS 주당 순이익이 약 2,700원, 2,700원 현재 PER은 17배 정도 된다는 건데요. 그랬을 때 내년도 EPS,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금년도로 거의 50% 이상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랬을 때 주당 순이익이 4,000원 정도나 예상이 됩니다. 내후년도 더 좋아지겠죠. 어쨌든 내년만 본다 하더라도 4,000원 정도가 돼요. 4,000원 곱하기 현재 PER 17배를 곱하면 68,000원 나오잖아요. 68,000원 갖고 좀 부족하죠. 성장성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망을 갖고 있고 성장성까지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에는 어, 적용 PER 17배 갖고는 부족합니다. 20배는 25배를 곱해야 되는데 20배만 곱해보죠. 20배만 곱해봐도 8만 원이 나오잖아요. 8만 원. 이거 80만 원 적혀졌네요. 잘못된 표기고요. 88만 원. 거기 하나 빠져야 됩니다. 8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내년 하반기 그 연말 정도가 아니라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러한 주가를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비전만 제시만 돼도 주가는 선반영되니까 그렇게 흘러갈 소지가 높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이 이게 부각되는 것은 단순히 니콜라와 관련된 수소차와 관련돼서 많은 어떤 시세가 붙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펀드멘버들이 뒷받침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태양광이 부상되고 있다는 것과 그와 관련된 실력이 생각보다 아주 강하고 또 비전도 아주 높은 그런 상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배경 삼아서 이런 시세가 만들어졌고 또 유지가 되고 더 올라간다라고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솔루션 해야 되지 않나요?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1 플러스 3에서 삼성전자 및 플러스 3 그 종목들 외에 지금 뭐 그전에 SKC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또 SKC와 더불어서 하나솔루션은 어느 정도 편입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니콜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니콜라는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나솔루션이 그런 관점에 새롭게 태어나는 이제 뭐라고 그 유망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